제천 소방서장님 다시 한번 좀 일어서 주십시오. 조금 전에 현장에 4시 12분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4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4시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식 자료예요. 왜 7분이 차이 납니까? 허위 문서 이거 제출한 거예요. 작성했고.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일어서십시오. 언제 현장 도착했습니까? 4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몇 시 연락받고 도착했습니까? 그날 제가 제천소방서 초도순실을 갔다가 다음에 그 돌아가는 길에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좀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은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일단 문자부터 저희도 1차적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요. 그때 받은 시간이 4시 9분, 4시 9분의 상황, 4시 6분, 4시 9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자 받고 상황팀장 전화 받고 이런 식으로. 예, 앉아주시고요. 그 소방서장님, 그 화재 대응 긴급 구조 통제단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번 불이 난 시설은 다중 이용업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비상 대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응 1단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응 1단계 조치라고 하는 것은 소방선의 전 소방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그 참사가 안타깝게도 첫 초동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첫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4시까지 수많은 수십 통의 전화가 왔고 이 또 불이 난 곳이 다중 이용업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대응 1단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상 대응을 한 거예요. 일상 대응은 그냥 보면 원래 규모가 쓰레기나 작은 들불 이런 거 확인 출동하는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펌프차 2대 나갔죠. 지금 제천 소방서에 펌프차가 2대입니까? 몇 대 갖고 계신가요? 펌프차가 8대 6대 있는데 2대만 출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초기에 펌프차가 4대가 나갔었습니다. 초기에 왜 4대가 나갑니까? 첫 펌프차는 2대 나갔지. 그 지령이 이제 4대가 됐었는데요. 선착으로 한 게 2대, 그다음에 후착대로 2대 이렇게 4대가 나갔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대응 1단계를 했다는 뜻입니까? 처음부터 대응 1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첫 번째 판단, 잘못이고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앉으시고요. 조사팀장 현장에 나갔던 현장에 나가서 이제 펌프차 2대 하고 실제로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은 4사람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나머지 의무소방대가 몇 명입니까? 의무소방 1명, 공익 1명, 그래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펌프차에는. 그러니까 네. 의무소방이 왜 또 제가 알기로는 의무소방이 3명, 공익이 2명. 공익. 예. 그러니까 이 화재 현장에 공익이나 의무소방을 데리고 나가고 실제로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적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희 중앙119 안전센터에 그날 출동할 당시에 총 펌프차 4대가 출동 지령이 났는데 가장 가까운 중앙119 안전센터에서 지휘차 1명, 지휘차 1대,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굴철차 1대가 동시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차량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차량은 펌프차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펌프차 2대밖에 없었고 네. 그 중에서도 진압용은 4사람밖에 없었어요. 예. 여기 현장에 가보니까 LPG 쪽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2사람 붙었죠. 그리고 예. 또 3층에서 또 구조해달라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거기에 또 매트리스 깔고 붙은 거 아닙니까? 예, 나머지는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 4명은 그 이제 펌프차 뒤에 따라오는 펌프차는 LPG 가스통 폭파 방지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라 했고요. 실제로 구조를 실질적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구조대가 그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4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4시 도착했으니까. 예.
4시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구조대가 4시 6분에 도착했습니다. 4시 6분에.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저희가 도착했을 때 LPG 방어시켜고 저하고 지휘팀장이 저하고 화재조사관이 그리고 상황실에서 2층에 지금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 여탕에 열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예, 그 작업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그 3층에 서총면에 3층에 매달려 있는 요구조자를 구조하면서 그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몇 시죠, 그게? 그게 4분경으로 알고 4시 있습니다. 4분입니까? 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누구한테 그 들었어요? 두 번째는 4시 6분입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상황실에서 그 조사관이 저 상황실에서 전화로 받았습니다. 상황실에서 전화로, 예. 핸드폰으로.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조사팀장이 그 지휘 차에서 나가 있었죠. 예, 저는 지휘차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휘차와 이 상황실과는 연락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렇죠? 지휘차에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지휘차의 무전 내용도 녹취록이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휘차에 없었다고요? 예, 제가 지휘차 무전이 그러면 상황실하고 전혀 그러면 두절됐다. 예, 그러면 제가 수많은 전화를 통해서 구조되라는 것은 현장 조사팀장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저도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팀장이 눈에 보이는 LPG 그 다음에 매달린 구조 여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오판한 겁니다. 예, 저희들 SOP에는 우선 눈에 보이는 요구조자, 살아있는 요구조자들을 우선 구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은 뭐고요? 전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구조 추가 2층을 투입할 인원이 없었습니다. 또 무전기, 이제 앉으십시오. 무전기에 관해서 무전이 전혀 지금 안 됐죠. 작동이 안 됐죠. 저 조사팀장님. 무전 그 교신이 안 됐죠. 목통. 그 저희 휴대국으로 저희 대원들끼리는 전체 무전이 교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얘기하세요. 여지껏 얘기한 거가 다 틀리잖아요. 일분만 주세요. 1분만. 네, 네, 1분. 네. 지금 유가족에게 그동안의 설명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현장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무전이 지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전이 안 됐습니다. 무전은 본부하고 저하고 교신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전이 그러면 그 대원들하고 통화해서 서로 연락이 됐습니까? 예, 대원들 간에는 제가 교신을 해서 매트리스 가져라고 모든 걸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하고도 안 되는데 그게 현장에서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예, 본부 상황실하고는 교신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상황실과 연락이 안 되는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시설이 장비가 이렇게 잘못된 건 누구 책임이죠? 저희들이 그 무전 교신이 상황실과 교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무전기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금 누구한테 요청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사고 나기 며칠 전에 그 통신 불가 지역을 일체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책임 누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얘기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장이 책임 있는 겁니다. 이거 전부 예산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충북에 무선 음령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상황실에다 참기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후에 아닙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걸 파악하면서 각 서에서 음령 지역을 파악해서 지금 보고했던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소방부장이 역할을 그동안 못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빨리 띄어 올리라. 화면. 화면 뜨고. 자, 자유한국당 서초월 박성중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 요지를 한 네 가지 정도로 간단했는데 시간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는 국민재난 시스템에 대해서 현 여건은 참사를 하려고만 했지 정작 시스템 정비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600명 가까이 소방 인력이 동원됐는데 그런 대형 화재인데도 대형 2단계 발령에 1시간 27분이나 소요됐다. 다른 뒤에 있던 여러 가지 화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슬픔마저도 대통령 홍보에 이용하는 현 정부에 대한 부분과 또 지금 현재 그 소방 안전 규정이 사각지대가 많다.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주요 상황 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53분에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발령은 제천 소방서에서 4시 5분에 발령했습니다. 12분 걸렸습니다. 소방서장, 제천 소방서에 계십니까? 예. 1단계 발령은 누가 발령하죠? 소방소장이 발령합니다. 12분이면 적정한 시간입니까? 아주 늦은 시간입니까? 시간적으로 좀 늦은 시간이라고 늦은 시간이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뒤에 2층 부분은 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시간입니다. 가장 빨리 적극 대응을 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1단계 대응도 약간 늦은 편이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대응 2단계는 누가 발령합니까? 소방본부장이 발령을 합니다. 대응 2단계는 소방본부장이 발령하죠?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소방청장님? 네. 예. 하전하고 몇 분 만에 2단계 발령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7시, 16시 저쪽에 있는 그 시간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네. 5시 20분. 화재 발생하고 1시간 27분 후에나 겨우 발령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보면은 5시 13분에 BH 위기관리센터도 다 돼 있고 4시 3분에 중앙 119 본부에 헬기 이륙도 다 돼 있고 이러고 있는데도 중앙 2단계는 한참 뒤에 발령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대응 2단계 부분에서는 그 1차의 그 1단계에서 파감에도 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교 화재, 최근에 난 강교 화재 보면 2단계가 빨리 됐습니다. 2단계가 좀 더 빨리 됐더라면 충북도 내 국가 전체의 대응 시스템이 빨리 작동이 됐을 텐데 소방청장이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저런 기회를, 시간을 놓친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냉정하게 제때 대응을 했더라면 좀 더 아까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대응 1단계도 12분 늦었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수준으로 대응하다가 대응 1단계 12분 만에 됐고 대응 2단계는 최소한 30분 정도에 빨리빨리 진행이 됐었는데 1시간 27분이나 늦게 됐기 때문에 전방위적 충북도 전체, 국가 전체에서 대응할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다음. 이거 왜 이게 나와? 앞으로. 2층 부분. 2층 부분이 왜 안 나와? 2층 구조 상황. 이거 누가 디자인했어? 2층 구조 상황, 통합 관련 사항들이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 2층 통합 관련 사항. 그거 아니었어? 이 컴퓨터 관련해서 착오가 일단 있은 것 같은데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층에서 3시 59분, 6분 뒤에, 바로 6분 뒤에 2층에서 119가 통화한 것이 4시 28분까지, 거의 한 35분, 발화되고 35분까지 세 차례 긴급 통화된 부분이 전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 살려서 빨리 와달라고.
2층이라 그러고 난리치는 부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상당한 통화들이 있는데 119 근무자가 신고를 접수하고 무전으로 2층 상황을 전파한 현장 교신 녹취록이 어디 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청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16시 02분부터 20분까지 지금 비어있는 그 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녹취록에도 확인한 결과 그 무선 교신이 안 된, 그러니까 그 음영 지역에서 찌찌 이런 소리가 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뭐 수사 및 유족 고려를 통해서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내용까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서로 교신됐다는 내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덮을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19 근무자와 소방서 이런 관련 간의 상황 전파가 부재했다. 그리고 2층 구조 결정은 2층의 그 유리창을 깨고 그런 구조 결정은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언제? 지금 판단으로는 소방서장이 16시 33분입니까? 3분경에 이렇게 구조대한테 이렇게 파기하도록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참 늦었다. 16시 29분까지 난리를 부르스를 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깨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상당한 희생자가 거의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청의 해명을 보니까 갑자기 산소가 유입되면 화재가 더 커지는 백드래프트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여자 사원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백드래프트 발생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당히 어떤 핑계를 대는 그런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싶고, 세 번째 홍보관계. 이렇게 엉망 인이 특별편이라는 홈쇼핑에서 KTV에서 7분가량의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 뭐 유가족이라도 들어줘야 된다, 유가족 욕이라도 들어줘야 된다든지, 또 충분히 유가족의 많은 아픔이 치유됐다고 생각한다든지, 묵묵히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부자가들이 이야기한다든지, 정말 국민들의 눈에는 한마디로 눈꼴 사람은 안경이 돌출됐습니다.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아마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바로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바로 저 프로그램 자체도 폐지했고요. 저 컨텐츠 자체도 바로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것을 다운받은 분들이 다시 유튜브에 올린 것들은 현재로서는 아마 저 KTV 측에서 어떻게 그걸 삭제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의 지적, 또 유가족들 앞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려깊지 못했음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4시까지 수많은 수십 통의 전화가 왔고, 이 또 불이 난 곳이 다중 이용업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대응 1단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상 대응을 한 거예요. 일상 대응은 그냥 보면 원래 규모가 쓰레기나 작은 들불 이런 거 확인 출동하는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펌프차 2대 나갔죠. 지금 제천 소방서에 펌프차가 2대입니까? 몇 대 갖고 계신가요? 펌프차가 8대 같이 6대 있는데 2대만 출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초기에 펌프차가 4대가 나갔었습니다. 초기에 왜 4대가 나갑니까? 첫 펌프차는 2대 나갔지. 그 지령이 이제 4대가 됐었는데요. 선착으로 한 게 2대, 그다음에 후착대로 2대 이렇게 4대가 나갔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 대응 1단계를 했다는 뜻입니까? 처음부터 대응 1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첫 번째 판단, 잘못이고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앉으시고요. 조사팀장 현장에 나갔던 현장에 나가서 이제 펌프차 2대하고 실제로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은 4사람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나머지 의무소방대가 몇 명입니까? 의무소방 1명, 공익 1명, 그래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펌프차에는. 그러니까 네. 의무소방이 왜 또 제가 알기로는 의무소방이 3명, 공익이 2명. 공익. 예.
그러니까 이 화재 현장에 공익이나 의무 소방을 데리고 나가고 실제로 지험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적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희 중앙119 안전센터 최천 소방서장님 다시 한번 좀 일어서 주십시오. 조금 전에 현장에 4시 12분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4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4시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식 자료예요. 왜 7분이 차이 납니까? 허위 문서 이거 제출한 거예요. 작성했고.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일어서십시오. 언제 현장 도착했습니까? 4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몇 시 연락받고 도착했어요? 그날 제가 제천소방서 초도순실을 갔다가 다음에 그 돌아가는 길에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좀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은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일단 문자부터 저희도 1차적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요. 그때 받은 시간이 4시 9분, 4시 9분의 상황, 4시 6분, 4시 9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자 받고 상황팀장 전화 받고 이런 식으로. 예, 앉아주시고요. 그 소방서장님, 그 화재 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번 불이 난 시설은 다중 이용업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비상 대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응 1단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응 1단계 조치라고 하는 것은 소방선의 전 소방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그 참사가 안타깝게도 첫 초동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첫 그 무전기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금 누구한테 요청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사고 나기 며칠 전에 그 통신 불가 지역을 일체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책임 누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얘기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장이 책임 있는 겁니다. 이거 전부 예산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충북에 무선 음령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상황실에다 참기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후에 아닙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걸 파악하면서 각 서에서 음령 지역을 파악해서 지금 보고했던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소방부장이 역할을 그동안 못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빨리 뛰어 올리라. 화면. 조금 기다려. 화면 뜨고. 자, 자유한국당 서초월 박성중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 요지를 한 네 가지 정도로 간단했는데 시간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는 국민재난 시스템에 대해서 현 여건은 참사를 하려고만 했지 정작 시스템 정비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600명 가까이 소방 인력이 동원됐는데 그런 대형 화재인데도 대형 2단계 발령에 1시간 27분이나 소요됐다. 다른 뒤에 있던 뭐 여러 가지 화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 그날 출동할 당시에 총 펌프차 4대가 출동 지령이 났는데 가장 가까운 중앙 119 안전센터에서 지휘차 1명, 지휘차 1대,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굴철차 1대가 동시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차량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차량은 펌프차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펌프차 2대밖에 없었고 네. 그중에서 진압용은 4사람밖에 없었어요. 예. 여기 현장에 가보니까 LPG 쪽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2사람 붙었죠. 그리고 예. 또 3층에서 또 구조해달라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거기에 또 매트리스 깔고 붙은 거 아닙니까? 예, 나머지는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 4명은 이제 펌프차 뒤에 따라오는 펌프차는 LPG 가스통
폭파 방지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라 그랬고요. 실제로 구조를 실질적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구조대가 그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4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4시 도착했으니까 예, 4시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구조대가 4시 6분에 도착했습니다. 4시 6분에.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저희가 도착했을 때 LPG 방어시켜고 저하고 지휘팀장이 저하고 화재조사관이 그리고 상황실에서 2층에 지금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 여탕에 열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예, 그 작업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그 3층에 서총면에 3층에 매달려 있는 요구조자를 구조하면서 그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몇 시죠, 그게? 그게 4분경으로 알고 4시 있습니다. 4분입니까? 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누구한테 그 들었어요? 두 번째는 4시 6분입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상황실에서 그 조사관이 상황실에서 전화로 받았습니다. 상황실에서 전화로, 예. 핸드폰으로.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조사팀장이 그 지휘차에서 나가 있었죠. 예, 저는 지휘차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휘차와 이 상황실과는 연락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렇죠? 지휘차에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지휘차의 무전 내용도 녹취록이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휘차에 없었다고요? 예, 제가 지휘차 무전이 그러면 상황실하고 전혀 그러면 두절됐다. 예, 그러면 제가 수많은 전화를 통해서 구조되라는 것은 현장 조사팀장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저도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팀장이 눈에 보이는 LPG 그다음에 매달린 구조 여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오판한 겁니다. 예, 저희들 SOP에는 우선 눈에 보이는 요구조자, 살아있는 요구조자들을 우선 구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은 뭐고요? 전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구조 추가 2층을 투입할 인원이 없었습니다. 또 무전기, 이제 앉으십시오. 무전기에 관해서 무전이 전혀 지금 안 됐죠. 작동이 안 됐죠. 저 조사팀장님. 무전, 그 교실이 안 됐죠. 목통. 저희 휴대국으로 저희 대원들끼리는 전체 무전이 교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얘기하세요. 여지껏 얘기한 거가 다 틀리잖아요. 이거 1분만 주세요, 1분만. 네. 네, 1분. 네. 지금 유가족에게 그동안의 설명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현장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무전이 지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전이 안 됐습니다. 무전은 본부하고 저하고 교신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전이 그러면 그 대원들하고 통화해서 서로 연락이 됐습니까? 예, 대원들 간에는 제가 교신을 해서 매트리스 가져라고 모든 걸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하고도 안 되는데 그게 현장에서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예, 본부 상황실하고는 교신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상황실과 연락이 안 되는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시설이 장비가 이렇게 잘못된 건 누구 책임이죠? 저희들이 그 무전 교신이 상황실과 교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